자, 배임 수재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로 되어 있고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객체는 재물 그리고 이익이 객체가 됩니다. 이 점에서 배임죄와 좀 다르죠. 그리고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이때 취득하게 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 제3자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었는데 2016년도에 요 조항이 신설되죠. 추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 때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뇌물죄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주체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받게 되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게 되면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뇌물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물죄는 단순 수뢰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외에도 사전 수뢰죄라는 것이 있고요. 사후 수뢰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뇌물죄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뇌물 공여죄, 제공죄라고도 하는 건데 이런 죄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알선 수뢰죄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보았던 일반 사인,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사인을 할게요. 그 사인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돈 등을 받게 되면 방금 보았던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인이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돈을 받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임 수재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많단 말이죠. 단순 수뢰죄, 사전 수뢰죄, 사후 수뢰죄, 제3 이거 외에도 여기 제3자 뇌물 공여죄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16년도에 이 357조 1항이 개정되면서 요 제3자가 추가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부분이 제3자에게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요 제3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배임수재죄에는 이런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전 배임수재죄, 사후 배임수재죄, 제3자 배임수재죄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죠. 이런 조항이 없는데 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배임수재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사전 사후는 여전히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 읽다 보면 뒤에 판례 나오겠지만 요 사전 사후라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가 명시 규정으로 있지만 일반 사인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는 없지만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는 쪽으로 판례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건 뭐죠? 뇌물공여죄라든지 뇌물공여죄 또 뭐가 있나요? 배임증제죄 이런 거는 배임증제죄 딸랑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요 사망인데 요 필요적 몰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뭐뭐뭐한 것은 몰수한다 이렇게. 그리고 가액은 추징한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다. 그 점에서 뒤에서 배우는 배임증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성격을 보시게 되면 뇌물죄에 상응하는 조항이다. 자, 주체, 타인 사무 처리자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신분범이라 하죠. 그래서 주체가 되려면 반드시 타인 사무 처리자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신분을 가진 자에게 가담을 한다면, 그렇죠? 가공 동그라미. 우리 총론 배웠죠? 형법제 33조입니다. 33조 본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주체는 타인 사무처리자라 했죠. 그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것 같지만 범위가 좀 다릅니다. 배임죄보다 좀 범위가 넓어요. 자, 이 부분을 가로 열고 닫고.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사무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요. 그래서 배임죄와는 범위가 좀 더 넓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따라서 사무처리를 또 업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자, 배임죄의 주체와 수재죄의 주체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엄격하게 보게 되면 동일하다 하면 틀리죠.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출지문인데 타인의 여기 나오네. 타인의 사무라고 하면 맞지만 여기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범위가 보다 더 넓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판례 갑니다. 판례 말고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요 담당 PD 있죠?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가요 PD가 특정 가수 연예기획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꾸 틀어주는 겁니다. 그런 판례도 있고요. 점포 관리업자, 종합병원 의사, 다 판례 나올 겁니다. 대학 교수 판례 나오고요. 은행장이라든지 범위가 넓다. 자, 판례 보시면 권한의 존재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권한의 존재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X입니다. 포괄적임을 요한다 하면 틀려요. 그런 점에서 X입니다. 그렇죠? 물론 포괄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에서 X인 겁니다.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약이라 그랬죠. 동의어는 아닌데 거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여기 볼까요? 장래 나와 있네.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판례와 비교할 것이요. 착각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동그라미 1번 나오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 사무처리자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는 현직자, 현재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형, 미래형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취득하기 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러한 지위가 없죠. 따라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꺽쇠 2번도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판례는 쉬운데 이 판례는 뭐야? 이 판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할지라도 현직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 자가 취득한 다음에 그 청탁에 관해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앞 페이지에서 배임 수재죄는 사전 사후가 없다 했습니다. 사전 사후가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이 경우처럼 사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처럼 나중에 임무를 현실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되는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가요 PD 나와 있고요. 여기도 PD죠. 예능 담당 PD.
다음에 주식회사 이사라든지 전부 다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과장도 될 수 있고요. 지점을 운영하는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지역 시도 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줄여서 지역협회인데 여기의 대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러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여기입니다. 맨 밑에 2번. 자, 맨 밑에 2번을 보면 자, 여기 타인 사무 처리자야 주체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자기 사무를 하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배임죄랑 똑같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총대입니다. 총대에다 설명해 볼까요? 총대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배임 수재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것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는 부분은 위에서 보았듯이 자기 사무라는 거야. 자기 사무. 선거권이라든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라는 거야. 내 사무. 내 사무이기 때문에 설령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고 요 2번하고 3번을 묶어보면 여기 총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총대도. 그렇죠? 그래서 총대가 나오면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긴 총대가 아니지. 사안이 유사한데요. 사안이 유사한데 이것은 대표자가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